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 약자들과 함께하는 방송, 시민의 생활에 보탬이 되려고 하는 방송, TV민생연구소입니다. 요즘 등록금 환불 논쟁, 또 제2차 재난지원금 논쟁, 여러 가지 아무튼간 뜨겁게 지금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24시간 쉼없이 돌아가는 전국 최대 규모의 농산물 도매시장. 어딘지 아시겠죠? 방금 전에 나왔는데 바로 서울 송파구에 자리한 가락시장입니다. 그 속에 35년째 가락시장의 역사 함께 온 하역 노동자들이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어서 저희가 오늘 집중 취재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4월 그리고 11월에 이 가락시장의 노동 환경 그리고 위원장의 비리 문제 집중적으로 방송을 해드렸었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난 지금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지금 상황이 변했을까요? 여러분 함께 보시죠. 출근 시간이 일정치가 않고 3교대로 일하고 있는데 하루로 하면 한 15시간에서 한 17시간. 일하는 시간이 길고 자는 시간은 짧고 내가 추구해야 될 행복이라는 것도 다 포기하고 시작을 했는데 내가 감당하기가 다 힘든 거죠. 현재 상무님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상무님께서는 혹시 그 오 위원장님의 조카 사이 되시나요? 예, 제가 정확하게 말하면은 전 위원장이 계실 때 막말로 아들 사이 그렇게 다 내가 일하는 노동조합에서 대표자를 내 손으로 직접 뽑고 싶다는 게 저의 의견을 일단 좀 수렴할 수 있기를 원하는 차원에서 일단 저희가 원하는 그런 의원들로 아니면 그런 사람들로 직접 투표해가지고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권력을 놓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세력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밑에서 지시만 받고 일해왔던 사람들끼리만 지금 민주화 요구했었고 그 사람들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제일 힘들죠. 위원장님 잠깐 됐으면 좋겠다고 좀. 지금 바쁘셔가지고 시간이 어려우시네요. 한두 명이라도 심각한 일인데 100여 명을 작업 배제를 시켰다가 선별적으로 당신은 들어와서 일해. 당신은 안 돼. 일을 구분해가지고 약 30명이
들어가서 일하는 현장으로 돌아가서 일하겠다는 것도 막아버리는, 현장에서 배제가 돼버리니까 민주화하고 이런 부분은 일단은 배부른 요구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일자리에서 쫓겨나느냐,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네.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네. 저분들께서 6월 1일부터 일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벌써 16일이고요. 어제부터인가는 너무 답답하시니까 이제 단식 농성까지 지금 돌입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빨리 한번 지금 가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노조하면 노조가 노동자를 보호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곳 시스템은 굉장히 좀 독특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좀 자세히 풀어주실 분 저희가 한번 모셨습니다. 송파유니언의 황재인 공인노무사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노무사님. 저번에도 한번 스튜디오 나오셨는데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노무사 일도 하시면서 송파 유니언이라고 하는 송파 지역의 노동인권 단체 사무국장도 맡고 계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대충 방송에도 나가서 조금은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감은 잡으셨을 거예요. 가락하운 노조했던 노동자분들이 그때 당시 위원장의 비리도 확인됐고 친인척 집행부의 어떤 문제점도 지적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 이제 그게 정부 당국이든 뭐 회사에서든 여러 가지 좋은 조치가 취해져가지고 이분들이 오히려 행복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오히려 일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네요. 예. 어떻게 된 건지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때 이제 민주화 우리 위원장 내 손으로 한번 뽑아보자 예. 이렇게 이제 직선제 요구를 이분들이 하셨는데요. 근데 이제 많은 조합원들이 이 직선제에 동의하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이 직선제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직선제 하고 자신은 이제 물러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요. 그게 한 올해 1월 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2월 11일 경에 이제 노조 대의원 임시 대의원 대회를 개최해가지고 노조를 해산시켜 버립니다. 갑자기요? 예. 네. 그래서 2월 11일 날에 노조 해산 사태가 있었고 그러자마자 갑자기 서경화원 노조가 나타나서 서경화원 노조가 들어오게 되었고 이제 서경으로 이제 가게 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서경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자신들이 민주화 요구를 했었고 위원장을 내 손으로 뽑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 요구가 다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무의로 돌려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한 150여 명의 이제 조합원들이 서경화원 노조 가입을 거부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한 3, 4개월 정도가 시간이 흘렀고요. 최근에 이제 서경화원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작업에서 배제하겠다. 6월 2일부터 작업에서 배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고문을 붙이고 실제로 6월 2일부터 이분들이 이제 작업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노조를 그러니까 민주화 요구하니까 노조 해산해버리고 딴 노조 만들어가고 계속 괴롭히는 거네요. 네. 쉽게 말해가지고. 아, 참 그렇습니다. 참 답답한데요. 자, 그런데 여기가 이 하역 노동자들이 노조에 꼭 가입을 해야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노조가 이 용역의 형태를 또 띠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던데요. 노조와 하역 노동자들의 관계, 이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곧 사용자 역할까지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기가 예. 좀 편하실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용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플러스 뭐 회사가 뭐 결합된 형태와 예. 같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근로자 공급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하용 노동자들이 이제 일감을 받아서 하역 작업을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근로자 공급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근로자 공급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허가를 받아야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구조고요. 근데 그리고 이제 조합원들은 자리세를 내고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전세 권리금처럼 지금 권리금 상가 권리금처럼. 2, 3천만 원. 예, 그렇게 내고. 돈을 내고 네. 조합원의 권리를 사면 이제 조합원으로 소속이 돼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노조의 위원장이나 이런 노조의 분회장과 같은 그런 소수 간부들이 이제 이분들을 뭐 사실상 채용하고 관리하는 그런 역할까지 하고 있는 거죠. 네, 사실상 채용하고 회사 같은 역할은 하는데 사용자는 없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법적인 사용자가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은
이제 사용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요. 처벌받을 사용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그런 노사관계 관련 법률인데 노동조합이 지금 사측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아닌 거로 돼버리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답답하네요. 그래서 네. 아니 굉장히 이제 어떤 구조인지 대충 했는데 그래서 조합원이 아니면 일도 못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예. 근로자 공급권을 자기가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뭐 조합원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일용직 그 노동조합에서 그 물동량이 되게 많을 때가 있잖아요. 그 작업량을 다 조합원만으로 소화할 수 없을 때는 뭐 일용직으로 노동조합이 고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는 이제 알바처럼. 그렇죠. 임시적으로. 예, 그러니까 임시직 그런 걸 그러니까 제외하고는 평소에는 어쨌든 조합원이 아니면 그렇습니다. 일을 못하니까 예, 지금 16분이 아니 몇 명이죠? 지금 현재 30명이 배제돼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계속 노조 민주화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근데 작년에 가락학원 노조 그 조합비로 구입한 이원장의 대형 세단 차량 유지비로 수천만 쓰고 접대비도 너무 많이 쓰고 이거 큰 파문이 있었잖아요. 나름대로 널리 알려지고. 예. 이렇게 되면 노조가 개혁이 되고 막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부나 서울시에서 개입해서 개선을 했을 것 같은데 왜 이게 안 된 걸까요? 일단 이 TBS에서 벌써 세 번째로 이렇게 달아주시고 계시는데 이렇게 좀 이슈화가 어느 정도 되긴 했지만 이게 또 그때 이렇게 좀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부터는 또 이게 크게 또 이슈화가 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사실 이게 더 막 일파만파 커져가지고 노동조합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했다면 좀 해결될 수도 있었을 텐데 이제 약간 좀 잠잠해지자 노조도 해산시켜버리고 다시 이렇게 이런 과정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일단은 노조원들이 그동안 제일 큰 고통이 조합비를 3%나 떼는데 15시간, 7시간 이래가지고 예, 맞습니다. 많은 돈도 안 받는데 그중에 3%나 떼버리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전혀 공개가 안 된 거죠. 엉뚱한 데 써버린 거죠. 그 예. 잠깐만 추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말씀을 좀 드리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500개의 상자를 이제 이렇게 하역을 했다라고 하면 그 500개에 대한 하역비가 일정 정도 뭐 네. 100원씩이다 이렇게 그러면 책정이 되겠죠. 그러면 그 돈 중에 3%를 조합비로 일단은 뗍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장비 관리 때다라고 하면서 이 장비 관리한 그런 뭐 전동차 대금 이런 것들도 떼고요. 그런 다음에 그 나머지 돈을 n분의 1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 위원장이나 소수 간부들이 상당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상무도 있고 팀장도 있고 뭐 수군반장도 있고 여러 가지 어쨌든 직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한 하루에 5시간, 6시간 뭐 또 일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일반 평조합원들은 15시간, 17시간씩 일을 하는데 돈은 똑같이 받는 거죠. 예. 근데 뭐 그것으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로 뗀 이 조합비를 뭐 위원장의 개인 뭐 승용차를 쓴다라든지 예, 이런 뭐 그리고 이제 뭐 접대비, 판공비 또는 이제 뭐 기밀비 이런 형태로 위원장 또는 소수 간부들이 이거를 사실상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구조. 예. 지금 우리 화면 나가고 있네요. 네. 우리 시청자분께 한번 보시면 황당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차량 유지비가 4,300만 원. 네. 그러니까 기밀비, 판공비가 각각 막 5천만 원. 일반 평 노조 그 분들 보니까 정말 뼈 빠지게 일하시더라고요. 예. 진짜. 근데 지금 화면으로 봐서는 악덕회사 사장들이 하는 그런 행태랑 비슷한데 거기 이런 행태도 고약한데 그러면 이제 노조원들이 조합비 낸 거 회계 내역 공개라니까 공개 안 하고 네. 그럼 위원장을 좋은 사람 뽑아보자 대의원을 직선하자 했는데 직접적으로 못 뽑게 하고 이게 이제 더 큰 문제가 된 거죠. 네. 예, 맞습니다.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도 그런 것 같아가지고요. 예. 노동조합법 상에는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이제 회계 감사가 이제 노조 조합비를 감사해서 전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었고요. 예. 그리고 또 노동조합법에 보면은 사무실에 가면 언제든지 회계장부, 뭐 세부 내역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고용노동부에서는 이거를 열람뿐만이 아니라 복사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분들은 그런 권리가 본인들에게 있는지도 몰랐고 노조 역시도 그렇게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조합비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위원장과 대의원을 선출하는 이 방식이 되게 좀 특이한데요. 그러니까 대의원 일단은 위원장이 분회장을 임명합니다. 근데 분회장이 뭐냐면
분해가 하나의 작업반이에요. 그래서 작업 지시를 하는 현장 책임자가 분해장이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분해장을 임명을 해요. 네. 근데 보통은 노조에서는 노조 안에 분해 또는 지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은 노동조합 그 조합원들이 직접 선거를 하거든요. 근데 네. 되게 특이하게 일단은 네. 일단은 임명을 하는 게 되게 좀 특이한 사항이고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회장이 대의원 대회를 할 때 분회 대의원 대회를 합니다. 네. 정말 분회 총회를 합니다. 그렇죠. 잘못 말씀드렸는데 분회 총회를 하는데 분회 총회에서 대의원을 뽑게 되는데요. 그때 분회장이 대의원을 뽑는 그러니까 대의원을 지명하는 전형위원이라는 것을 네. 이제 선정합니다. 아. 그래서 누구가 전형위원입니다. 그러면 전형위원들이 대의원을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그 전형위원들이 본인들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전형위원 예를 들어 5명이라면 그 5명 전형위원을 포함해서 몇 명을 좀 더해가지고 대의원들을 추천해요. 네. 예, 대의원들을 추천하게 되고 그러면 그 대의원 전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10명이 있으면 그 10명 전체에 대해서 이제 조합원들이 찬반 투표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어느 누구는 좋고 어느 누구는 싫을 수도 있잖아요. 대의원 네. 중에 추천하는 네, 그렇죠. 사람 중에. 후보 중에. 예, 근데 이제 이거를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 전체의 찬반 의견만 묻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투표가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그렇게 선출된 대의원들이 또 위원장을 뽑는 거죠. 아하. 돌고 도는 거네요. 예. 야, 이거 예. 참, 이게 뭐 직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뭐야, 이러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노동조합의 윗선들, 뭔가 직책을 맡는 분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분들이 직책을 뽑을 때 서로 돌고 돌아서 서로 투표를 하게 되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대의원이라는 이런 또 책임자들을 이제 뽑을 때를 보면은, 나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좀 개개인으로 투표할까? 이렇게 노조원들이 투표를 할 수 없고 통으로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예. 찬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네. 그런 네. 문제도 또 있고요. 또 네. 나아가서는 대의원으로 본인이 출마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예,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출마할 수 있는 권리가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누가 예. 계속 이제 빙빙 돌아서 서로 지목하니까 예, 그래서- 거기 그룹 안에 끼지 못하면 아예 자기 뽑힐 수가 없는 예, 거잖아요. 맞습니다. 보통 노동조합에서 대의원 선거를 하면 이제 한 일주일 전에 뭐 출마할 사람들은 뭐 후보 등록을 하십시오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는 지난 35년간 그런 공고? 출마 공고, 대의원 네. 후보 공고 이런 것들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35년간요? 예. 그래가지고 충격적인 사실이 35년간 노조위원장이 딱 2명이었다면서요. 그거 약간 변해주세요. 그러니까 한 명이 네, 그죠. 두 명? 뭐 박정희입니까? 장기 독재를 꿈꾼 사람. 네. 거기다 더한 거죠 지금. 그렇죠. 이제 가락 시장이 맨 처음에 개설되고 나서 이제 가락 항원 노조가 아마 생겼겠죠. 네. 그때 이제 초대 위원장이었던 분이 이제 27년간 27년? 네. 위원장을 하셨고 이제 그분이 이제 뭐 사고로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위원장이 아니 그것도 있으시고. 다음 위원장분도 투표로 뽑힌 게 아니라 그것도 똑같이 돌아가셔서 돌아가셔서 이제 또 대의원 대회를 대의원 했겠죠. 대회 그래서 또 대의원 대회에서 돌고 도는 또 이런 네, 투표로. 맞습니다. 야, 이거 사실 정말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런 투표 어딨나요?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걸 정부나 서울시나 사측이나 모두 방치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노조의 문제점을 바로 잡고 장시간 저임금에 시달리는 우리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주장하신 건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노조를 해산해 버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노조 민주화 요구가 부담스럽까 그랬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약간만 설명을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소수 간부들이 어떻게 보면 큰 특권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되고, 네. 예, 그리고 뭐 판공비, 기밀비, 차량까지도. 옛날에는 분회장들도 다 차가 있었어요. 조합에서 사주는. 이제 네. 그런 만큼 큰 특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노조가 갑자기 이제 아까 전에 직선제를 수용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다고 예, 했잖아요. 네. 예, 근데 직선제를 수용해줘 버리면 그렇게 되면 분회장들도 이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위원장뿐만 아니라 기존에 누렸던 혜택을 누릴 수 없게 그렇죠. 되는 그분들이 거죠. 직선제로 했을 때 다시 선출된다는 보장이 그렇죠.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이 민주화 요구를 어떻게 하면 잠재워 볼까 하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좀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묘수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노조를 해산시켜 버리면 그러면 이미 노조가 없으니까 이 약속도 없어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인근에 서경항원노조라는 다른 하역노조가 있으니까 네. 그쪽으로 전원 다 가입해버리면 그러면 그쪽에서 또 분회장, 뭐 간부 역할을 또 시켜줄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이미 뭐 그 약속이 되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노조를 해산시켜 버리고 갑자기 가락항원 노조에서 서경항원 노조로 간판이 바뀌어 버린 거죠. 참 아니 가락항원 노조에서 뭔가 정말 제대로 된 투표도 한번 해보고 열심히 일하고자 했던 이 노조원들은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갑자기 노조가 이렇게 해산이 돼서요. 자, 그런데 이 해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좀 문제가 되는 게 임시대의원회의, 이제 해산을 결정하는 임시대의원회의에서 갑자기 용역까지 동원이 돼가지고 예, 맞습니다. 예, 지금 또 문제가 좀 생겼다라고 하던데 이게 또 무슨 얘기인가요? 그때 당시에 2월 11일 날에 대의원대회가 열린다는 공고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민주화를 바라는 이제 여기 조합원들이 대의원대회를 하면 노조를 뭐 해산시켜 버릴 수도 있다. 그러면 이 투쟁이 다 무의미로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그 몸으로 막아야겠다. 어떻게든 회의가 열리는 걸 막아야겠다라고 해서 회의실 앞에서 농성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회의가 그때 11시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한 8시, 아침 8시 정도에 이제 그걸 막으려고 갔는데 이미 용역들이 그 앞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문 앞을. 그래서 문 앞을 막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대의원대장으로 어쨌든 대의원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냥 용역들이 거기 문만 지키고 서 있고 네. 들어가질 않는 겁니다. 근데 그런데 갑자기 막 안에서 박수 소리가 들리더니 네. 노조 해산됐다. 우리가 승리했다. 이런 식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노조 해산을 해놓고 승리다. 예, 이런 얘기를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나 나중에 이거를 이제 경찰을 통해서 들었어요. 네. 이거 어떻게 여기 총회가 못 들어가게 우리가 여기 앞에서 막고 있었는데 어떻게 뭐 대의원대회가 된 겁니까? 이렇게 네. 물어보니까 이제 창문을 사다리를 대서 창문을 넘고 대의원들이 회의실장으로 이제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잠입해서 짬짬이 회의를 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총회를 열었다라는 총회를 얘기를 열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잘 못된 것만 다 배웠네요. 그렇죠? 옛날에 그 독재 정권 시절에 날치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노조민주화 요구했던 30명만 지금 이 서경항원 노조에 못 들어갔고 이분들이 작업을 배제당한 거네요, 지금. 예, 근데 뭐 원래 맨 처음에 작업 배제를 당하셨던 분들은 한 100명이 좀 넘었었습니다. 네. 같이 이렇게 120명. 민주화를 외치셨던. 예, 그래서 네. 더 이제 정확히 말하면 서경항원 노조 가입 원서를 안 쓰셨던 분들인 거죠. 네. 예, 이분들이 있었는데 이분 전체를 다 작업 배제를 시켜버려요. 예, 서경항원 노조에서 그랬는데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까 이분들이 또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이런 힘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3일, 4일, 5일 지나다 보니까 이분들이 한둘씩 계속해서 이제 빠져나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현재는 한 24분 정도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분들 중에서도 사실은 서경항원 노조 가입서를 쓰더라도 내가 민주화 운동 이거 포기하더라도 일을 하고 싶다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너무 힘드시니까. 예, 근데 이제 네. 그런 분들이 있는데도 너희들은 민주화 운동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니까 받아줄 수가 없다. 그래서 딱 배제를 시켜버린 예, 그래서 거군요. 현재까지 배제된 인원이 한 24명 정도로 좀 파악을. 계속 생각나는 게 박정희의 장기 독재, 박근혜의 블랙리스트 이런 게 생각납니다. 참. 어떻게 이런 나쁜 짓만 배워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무늬만 노조입니다. 이게 저는 시민들께서 노조가 다 이런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여기는 악덕사업자나 다름없는 무늬만 노조인 것으로 의혹이 있는 곳이니까 네. 그런 점은 좀 구별해서 한번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 오늘 말씀을 듣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몇십 년간 이렇게 예. 정말 몸을 바쳐서 일하신 일터인데 이렇게 배제되는 순간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서경항원 노조 그리고 도매법인에 있는 이 분회장의 입장은 어떤지 저희가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생계가 달려서 있으니까 누차례 우리가 이제 가락항원이 해산이 됐잖아요. 같이 가서 일을 하자고 누차례 그 전에 법원 결정이 나기 전에. 그런데 지금은요 제가 마음대로 이제는 할 수가 없는 게 오해 위원장님이 계시잖아요. 위원장님이 받아주지 않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가 받아줬던
또 위원장님이 안 받아주면 어쨌든 왜 그러냐. 네. 그렇게 우리가 하자고 했을 때는 몇 개월 동안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여지껏. 네.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고 이제 와서 같이 일한다. 같이 일한다면 이 사람들이 또다시 데모를 안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업무 배제라고 표현하면 안 맞죠. 업무 배제가 아니고 지난 2월부터 우리가 문호는 충분히 개방해드렸고 그런데도 이제 그분들은 자기네들 다른 목표가 있었던 걸로 판단돼요. 그래서 어떤 합리적인 거, 순리적인 거 이런 걸 택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분들은. 시간은 충분히 드렸어요. 절대 업무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보고 불법단체라고 떠들 때는 언제고 이제는 왜 불법단체에 들어오겠다고 하느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내가 볼 때는 걔들은 악의 무리로 보인다. 폭력, 불법, 거짓, 선전선동, 고소고발 난무하고 자 그런 사람들을 받아줄 직장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겠느냐. 근데 그런 자들이 나를 만나자고 그러는데 내가 그 사람들 만날 이유가 없다. 그거를 이제 못 받고 있으니까 나갈 거 못 나갈 거 이런 거에 좀 지출할 게 많은데 뭐 일을 못 하고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가족들한테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뭐 일한다고 하고 나오는 거죠. 뭐. 조금 그런 생각이 들죠. 미안하고 또 나도 같은 입장에 있어야 되는데 못했고. 우리도 하향 노조지만 저 사람도 하향 똑같은 노조인데 관리자들이나 서로 같이 생각해가지고 어떤 좋은 그거를 찾았으면 난 좋겠다 생각. 준서야 밥 잘 챙겨 먹고 약 시간 돼서 먹어. 밖에 있는 게 마음은 더 편해요. 아들이 정신질환이 있어가지고 정신과에 입원했다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됩니다. 집사람도 옛날에 이제 정신질환이 있었는데 지금 많이 호전돼서 자기 관리는 하는데 식사 같은 거 챙기고 그런 건 잘 못합니다. 일 끝나면 와서 챙겨주고 설거지 해야 되고 반찬 만들어주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봉급제기도 아니고 내가 일한 만큼 하차 비용에서 분배해서 배당해서 수익이 되니까요. 그게 아예 없는 거죠, 지금은. 제가 20년 동안 그걸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마저도 이제 없어졌습니다. 하루하루가 피 말리는 것처럼 괴로워요. 아버님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저 오늘 면담 신청이 있었는데 지금 면담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네. 예, 우리 황병 위원장하고 이제 동기 두 분하고 면담이 잡혀 있어서 거기 갑니다. 심적 고통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요. 심적 고통이 2배, 3배. 또 거기에 또 꼬리를 물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아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아이고. 일찍 나왔네. 아유, 아유,
네, 화이팅. 네, 끝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지금 저 사람들이 끝까지 우리를 자격배제를 시키겠다고 하니까 각오를 하고 지금 단식 투쟁이라도 해보자고 지금 해서 결의를 하고 나왔습니다. 아무튼 그 이제 최후의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고 판단해가지고 서로 합의하에. 오래된 70 먹은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저를 보자마자 울더라고요. 안에 계신 분들도 지금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예. 진짜 억지로 생계에 달려있다 보니까 억지로 일하고 있고 뭐 몇몇 형들이 문자 보내오면 많이 힘들다고, 마음이 많이 힘들다고. 얼굴 빨갛다 지금. 만나고 오셨는데 어떤 식으로 대화가 되셨을까요? 근데 뭐 지금 당장에 뭐 대답은 없어요. 없는데 뭐 최대한 한번 노력은 해보겠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좀 나왔어요. 다시 남은 동지들 모여서 어제 결의한 대로 장소는 확정을 해야죠. 오늘 한 14시경부터 단식 투쟁 이거 외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결국 이 가락 노조분들 단식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3일째라고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데요. 자, 그런데 저희가 이거 VCR 영상을 보니까 이 서경 항운 노조 입장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계속 문을 열었다. 오래 기다려줬다. 재차 가입을 권유했다. 근데 오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게? 일단 이제 가락 항운 노조가 해산되고 이분들이 했던 그 민주화 운동, 지금까지 했었던 약속 이런 것들이 다 무의로 돌려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우리는 가입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가입을 안 하고 계셨던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상태로 가입을 한 사람도 있었고 하지 않은 분들도 있었고 그런 상태가 한 4개월 정도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이어지게 된 계기가 저희가 이 노조 해산과 관련해 가지고 그 가락 항운 노조 사수 대책위원회 이제 이분들이 가처분 소송을 냈었어요. 네. 그때. 네, 그래서 이 노조 해산이 이제 효력을 멈춰달라라는 취지의 이런 가처분 소송이었는데 그 판결이 6월 1일 날 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기각이 됐어요. 근데 이제 기각이 됐던 이유는 그동안 35년간 같은 방식으로 대의원을 계속해서 선발해 왔는데 왜 이제 와서 이 문제 제기를 하느냐 이런 걸로 이제 소위 보존의 필요성 그러니까 사안의 긴급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기각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서경항운 노조도 가처분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업 배제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런 사정이 또 하나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한 150여 명이 되는 이제 노동자들이 가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계속해서 사실은 작업 배제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50명이 갑자기 이거를 큰 충돌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작업 배제를 하지 못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서경항운 노조는 기회를 줬다, 기회를 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또 한편에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근로자 공급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로자 사업 허가권, 공급 사업 허가권. 그래서 근데 근로자 공급 사업 허가는 고용노동부에서 해줍니다. 네. 근데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서경항운 노조에 그러니까 이제 중앙청가와 동아청가 이 영역에서 일하는 허가권을 주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기존에 가락시장이 하던 그렇죠. 가락 항운 노조가 하던 그 사업권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공급권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동아청과에다가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불법적으로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 이제 어쨌든 이 민주화 운동 하셨던 분들은 아니 어떻게 이 불법 지금 근로자 공급 사업도 불법인데 여기 가입할 수가 있냐. 그리고 이 가입과 관계없이 어쨌든 4개월 동안이나 계속해서 똑같이 일을 또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쪽에서는
그렇게 좀 말씀을 하시지 않나. 근데 저는 여기서 너무 의문인 게 저도 지금 몇 번 현장에 가봤잖아요. 이 노동부가 근로자 허가권을 불허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무사님? 지금 이 노조는 분쟁 중이고 문제가 많다. 예. 거기서 투쟁하는 노조 민주화를 요구하는 분들에게 사업권을 주거나 오히려 예. 아니면 그들하고 합의를 전제로 사업권을 안 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너무 아쉽던데요. 네, 저도 되게 그게 아쉬운 게 네. 그러니까 가처분 소송이 이제 6월 1일 날 판결이 났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그게 나자마자 6월 3일 날 이제 근로자 공급 사업을 허가해 버립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아직 분판결도 안 나왔는데 예, 또 그래서- 분쟁 중인 거 뻔히 알면서 예. 근데 사실 직업안정법이라는 게 말 그대로 고용 안정, 직업 안정을 도모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근로자 공급권을 노동조합에 주는 이유도 그런 고용 안정 때문에 사실은 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작업 배제를 하겠다. 저 사람들은 뭐 민주화 투쟁했기 때문에 여기서 일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사업권을 줬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이 법의 취지랑 좀 안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무튼 노동부와 서울시 태도가 굉장히 아쉽고요. 계속 개입을 해야 된다. 정당하게 이렇게 네. 주장을 하면서요. 아까 서경 항운 노조 그분 그러니까 서경 항운 노조 위원장 이야기는 선거 직선제나 조합비 공개 문제든 기존에 아주 문제가 됐던 문제는 자기들 상관없다는 입장인데 여기는 투명하게 운영되나요? 어떻습니까? 서경항운 노조 저희가 이제 조합원을 만나봤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은 뭐 서경항운 노조 동아청가나 뭐 중앙청가 있는 분들도 서경항운 노조에 가입했지만 이전에 가입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다른 한국청가였었어요. 예, 그 옆에 한국청가라는 데가 있는데 한국청가에 있는 조합원들을 만나서 여긴 좀 어떻습니까? 서경항운 노조 소속이신데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물어봤는데 더하면 더했지 이제 덜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요? 예, 거기도 야. 똑같이 전형위원 제도로 이제 선출하고 심지어는 거기는 분회 총회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사람들을 쭉 모아놓은 다음에 야 일단 여기다가 찬성이라고 도장 찍으라고. 그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대의원들을 선출을 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들도 뭐 조합비 공개 이런 것들도 전혀 된 적이 없고 우리도 이전에 뭐 조합위원장이 한 40년 가까이. 그러니까 서경항운 노조는 가락시장 전에도 있었던 노조거든요. 그래서 뭐 40년 넘게 이제 한 사람이 위원장을 하다가 현재까지 위원장 2명이었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막힙니다. 이런 그냥 거의 무법천지 같은 현실이 방치되고 있다니 너무 화가 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뭐 관행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시대가 또 이렇게 변했는데 이런 시스템이 아직까지 유지가 된다는 게 참 이해할 수 없고 정말 이 민주적으로 선거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노무사님께서 또 하나 의혹 제기하신 게 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이에요? 빨래트와 관련된 내용. 네, 이거는 뭐 제가 뭐 의혹을 제기했다기보다는 거기 조합원이 직접 이제 제기를 해주셨던 건데요. 그러니까 파레트라고 해서 물건을 거기다가 쭉 적치를 해놓으면 그 지게차가 와가지고 이렇게 나르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이제 저희 나오네요. 화면으로 나오네요. 저도 가봐서 하는데 저희에 이제 박스를 내리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걸 지게차가 저렇게 사이에 넣어서 나르는 거죠. 맞습니다. 저게 파레트. 동아청가의 기준으로 한 달에 한 1,000개 정도를 사용을 합니다. 예, 한 법인에서 한 1,000개 정도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저것을 이제 조합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장비 관리대라는 그쵸. 돈으로 저거를 사요. 근데 작업 그것도 보조 대금으로 일단 사는데. 예, 근데 그 장비 관리대가 노조가 관리하는 돈인 거죠. 예, 이제 노조가 관리하는 돈인데 그래서 그 영수증을 제가 직접 봤어요. 근데 영수증을 보니까 개당 7,200원씩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시킬 때마다 뭐 1,000개씩 이렇게 시키시게 되는데 그러면 뭐 1,000개를 시켰다라고 하면 뭐 72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 시중에 6,000원이면 되는 걸 7,200원에 샀다는 그러면 것은 1,200원이 더 비싸게 1,200원을 예, 맞습니다. 그래서 비싸게 팔고 그래서 사고 리베이트라든지 뭐 이랬을 수 있는 거네요. 의혹이 있네요.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영수증을 보니까 그 영수증을 제가 봤을 때는 본인 손으로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간이 영수증이 있고 그 간이 영수증을 직접 노조에서 기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실제 영수증 그러니까 그것을 산 실제 영수증을 봤는데 거기에 6,000원이라고 써 있었고 그 거래 명세서 6,000원이라고 같은 이제 파레트 업체였는데
이제 6,000원이라고 적혀 있었던 거죠. 큰 비리네요. 이 팔레트는 한 달 쓰면 망가지니까 또 그때 매달 구입하나 보죠? 예, 연구 뭐 있는 게 아니고. 망가지거나 이제 뭐 분실되거나 이제 이러다 예, 보니까 그러니까 얇은 판자 형식으로 돼 있으니까. 예, 나무 네. 팔레트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아, 예. 그렇군요. 예. 저희가 지금 이 비민주적인 뭐 이 선거제도에 관해서 계속 이렇게 누차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서경항원 노조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금 노무사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위법이다라고 이 노동감시위원회에서 인정을 했다고요. 예, 이게 이제 이건 뭐 서경항원 노조 건은 아니었고 아, 가락항원 그래요? 노조의 건이었는데 네. 근데 서경항원 노조는 어차피 동일하게 되기 동일하니까. 때문에 뭐 같은 기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위법이라고 한 기관은 이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라는 예. 곳에서 했는데요. 서울진노위. 예, 그래서 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거를 판정을 하게 됐던 이유는 저희가 이제 2019년 11월경에 대의원 선출 방식이 위법하다. 그러니까 전형위원 제도로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위법하다고 진정을 냈어요. 예, 근데 진정을 냈는데 그게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이거를 이게 위법하다, 적법하다를 판단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고용노동부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그러니까 노동위원회에다가 의결을 신청해요. 네. 이게 위법인지 합법인지 한번 판단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게 되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이게 위법입니다. 혹은 이게 합법입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면 그걸 받아서 고용노동부가 이제 시정명령을 내리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의결 기관인데 여기서 대의원 선출 방식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대의원 개개인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죠. 아니라 전체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한 것은 이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 원칙에 반한다. 네.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이 후보도 맡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뭐 네, 너무나 맞습니다. 당연한데. 근데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네. 여기를 서울시 소시장이고 예. 그다음에 총괄하는 게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잖아요. 예.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건데 이들이 나서야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저희가 뭐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이제 바로 가락시장 옆에 있기 때문에 네. 사장님 한번 만나보고 싶다. 네. 좀 이 하용 노동자들 목소리 좀 들어달라. 수차례 사실 면담 공문을 보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여러 가지 사유로 계속 거절을 당했어요. 아, 진짜요? 예, 그래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게 이제 시작된 지 상당히 오래됐고 이제 작업 배제가 공고된 게 벌써 그러니까 노조가 해산된 게 2월이니까요. 수차례 사실 이거를 했는데 계속해서 거부당했고 뭐 서울시도 뭐 노동정책이나 이런 여러 담당자들을 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좀 요청을 해봤는데 실제로 이 사건에 대해서 개입을 한다라거나 뭔가 좀 한번 열심히 노력해보겠다 이런 답변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아, 참 답답합니다. 노무사님, 이 정말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야, 이건 뭐야? 이건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해결하라는 거야? 이런 답답한 마음이 드실 텐데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노동자분들 지금 빨리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얼마나 지금 생활이 힘드시겠어요. 자, 그렇다면 업무로 복귀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요? 일단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릿세, 그러니까 권리금을 내고 들어간다라고 네. 했잖아요. 근데 사실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전 자유의사에 맡겨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이 노조를 선택할지 저 노조를 선택할지 이거는 본인 의사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분들이 정당하게 자릿세를 내서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을 한 건데 그게 노조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거를 이제부터 안 된다 이렇게 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작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일단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복수노조로 근로자 공급을 하면 안 되나요, 혹시? 그래서 뭐 복수노조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청가 회사, 청가 도매 법인에서 이분들을 뭐 직접 고용하는 방식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로공권을 두 군데 인정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일단은 통합이 안 된다면.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소송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조 해산 무효 확인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데 이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이거를 만약에 가락항원 노조가 다시 복원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되면 거기에 다시 이제 그런 분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문제 저희가 해결될 때까지 쭉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3시에 기자회견도 한답니다. 항의 기자님. 저도 그래서 가볼 예정입니다. 진짜 현장에 가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는 TV 민생연구소입니다.